직장 생활, 때로는 달콤하지만 때로는 쓰디쓴 전쟁터 같지 않으신가요? 특히 어떤 한 사람 때문에 매일매일이 힘겹게 느껴진다면 말이죠. 당신의 아이디어를 마치 자신의 것인 양 가로채고 당신의 노력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깎아내리며 심지어 당신의 감정까지도 교묘하게 조종하는 존재. 단순한 성격 차이를 넘어 마치 당신의 에너지를 송두리째 빨아들이는 듯한 심리적 포식자가 당신의 직장에도 도사리고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 해보셨나요? 혹시 지금 당신의 회사에도 그 사람이 있습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무기력함을 느끼고 계셨다면 이 영상이 바로 당신을 위한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혼란스러운 현실 속에서 이것이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특정 심리적 패턴에 기반한 전쟁이며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명확한 전략이 존재한다는 희망과 궁금증을 제시해 드릴 테니까요. 이 심리적 전장에서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고 당신의 평화와 존엄성을 되찾을 수 있는 명확한 전략과 강력한 무기를 함께 찾아볼 테니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본다면 당신은 더 이상 그 사람의 먹잇감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방패를 들고 전술을 익힐 시간입니다. 우리가 마주한 보이지 않는 적, 그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직장 내 나르시시스트입니다. 이들은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거나 매력적인 모습으로 다가오지만 그 이면에는 예측 불가능한 심리적 함정이 도사리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르시시스트라는 단어를 들으면 흔히 자신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리곤 하죠. 하지만 일반적인 자기애와 병적인 나르시시즘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건강한 자기애는 스스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발전하는 데 필요한 긍정적인 에너지입니다. 반면 병적인 나르시시즘은 타인을 도구처럼 여기고 자신의 우월감을 확인하기 위해 주변 사람들을 이용하는 심각한 심리적 패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이기적인 성격을 넘어 타인의 정신과 감정을 파괴할 수 있는 위험한 특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직장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나르시시스트들은 어떤 핵심적인 특성을 보일까요? 첫째, 겉으로는 자신감으로 가득 찬 듯 보이지만 그 속에는 한없이 취약한 자존감이 숨겨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모래 위에 지어진 성처럼 위태로운 상태라고 할 수 있죠. 이들은 자신의 내면 깊숙한 곳에 자리한 불안감과 열등감을 감추기 위해 끊임없이 외부의 인정과 칭찬을 갈구합니다. 아무리 채워도 바닥이 드러나는 깊은 우물처럼 그들의 인정 욕구는 좀처럼 만족되지 않습니다. 둘째,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이 현저히 부족합니다. 마치 타인의 고통을 인지하지 못하는 생명처럼 그들은 타인의 감정적 신호를 읽어내지 못하곤 합니다. 이들에게 타인은 그저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한 도구이거나 자신의 우월함을 빛내기 위한 배경에 불과한 경우가 많습니다. 타인의 어려움이나 슬픔에 진심으로 공감하기보다는 그 상황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활용할 방법을 먼저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들은 직장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 주변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회의실에서 자신의 의견만이 옳다고 주장하며 타인의 말은 듣지 않는 모습, 혹은 동료의 아이디어를 교묘하게 자신의 것처럼 포장하여 발표하는 행태를 통해 이들의 특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완벽한 직장인처럼 보이지만 뒤돌아서면 동료를 깎아내리거나 은밀하게 질투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하죠. 자신감 넘치는 가면 뒤편의 불안한 눈빛이 스쳐 지나가는 순간을 목격한 적은 없으신가요? 이들은 자신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 끊임없이 주변을 조종하고 이용하려 듭니다. 이러한 행동은 처음에는 단순한 성격 문제로 치부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당신의 정신건강과 직업적 성과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적의 정체를 명확히 이해하고 그들의 다음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는 경각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이들의 본질을 파악하는 것이야말로 이 심리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첫걸음이니까요. 우리는 지난 시간 직장이라는 전장에서 마주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적, 즉 나르시시스트의 본질에 대해 깊이 들여다보았죠. 그들이 지닌 취약한 자존감과 끊임없이 인정을 갈구하는 마음, 그리고 타인의 감정에 공감하지 못하는 특성들이
어떻게 직장 생활에 그림자를 들이우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그들의 정체를 파악했다면 다음 단계는 그들이 어떤 무기를 들고 우리를 공격하는지 그들의 구체적인 전술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 심리적 교란과 지배의 기술을 알아야만 우리는 효과적인 방어선을 구축할 수 있겠죠. 나르시시스트는 마치 노련한 사냥꾼처럼 상대방의 약점을 파고들어 교묘하게 심리를 조종합니다. 그들의 대표적인 전술 중 하나는 바로 가스라이팅입니다. 당신이 분명히 경험한 일이나 느꼈던 감정을 두고 내가 잘못 생각한 거야.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어. 내 기억이 틀린 거야 라고 단정 지으며 당신의 현실 인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 것이죠. 마치 안개 낀 길을 걷는 것처럼 무엇이 진짜인지 혼란스러워하며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들어서 결국 상대방의 판단력을 마비시키는 아주 치명적인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책임 전가라는 전술을 들 수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실수나 잘못을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능숙하게 상황을 조작하여 그 책임을 당신이나 다른 동료에게 떠넘기죠. 나는 분명히 그렇게 하라고 지시했어. 내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거야. 이 프로젝트가 늦어진 건 내가 자료를 제때 주지 않았기 때문이야. 와 같은 말로 자신은 완벽하고 모든 문제의 원인은 당신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당신에게 죄책감을 심어주려 합니다. 또한 정보 조작과 이간질은 나르시시스트가 즐겨 사용하는 또 다른 전술입니다. 중요한 정보를 의도적으로 왜곡하거나 일부만 전달하여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들고 때로는 아예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퍼뜨려 혼란을 야기합니다. 여기에 더해 동료들 사이를 오가며 한 사람의 말을 다른 사람에게 부정적으로 전달하거나 거짓 정보를 흘려 서로를 불신하게 만드는 이간질은 팀워크를 무너뜨리고 조직 내 갈등을 부추기는 주범이 됩니다. 당신이 이들에게 이용당해 다른 동료와 멀어지는 상황에 놓인 적은 없으신가요? 가장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전술은 바로 공적 가로채기일 것입니다. 당신이 밤새워 준비한 기획안이나 땀 흘려 이뤄낸 성과를 마치 자신의 아이디어인 양 혹은 자신이 주도한 것처럼 포장하여 상사에게 보고하는 행태를 자주 보입니다. 당신의 노력이 마치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그들의 공으로 둔갑하는 순간을 마주할 때면 깊은 좌절감과 함께 무력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나르시시스트는 다양한 심리적 전술을 통해 당신의 마음을 끊임없이 흔들고 결국에는 자신들의 영향력 아래에 두려 합니다. 이러한 전술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당신의 몫이 됩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는 마치 독이 든 물을 마시는 것과 같아서 서서히 당신의 정신건강을 좀먹고 직업적 성과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끊임없이 자책하고 스스로를 의심하게 되면서 자존감은 바닥으로 떨어지고 아무리 노력해도 인정받지 못한다는 생각에 깊은 번아웃에 시달리게 될 수 있죠. 출근길이 마치 전쟁터로 향하는 발걸음처럼 무겁게 느껴지고 사무실에 앉아 있어도 불안감과 초조함에 집중하기 어려워지는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존재는 비단 개인의 고통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의 그림자는 조직 전체를 뒤덮어 건강한 문화를 파괴하고 생산성을 저해하며 결국에는 유능한 인재들을 떠나게 만듭니다. 팀원들은 서로를 불신하게 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거나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기를 주저하게 됩니다. 자신의 노력이 언제든 가로채이거나 왜곡될 수 있다는 생각에 열정은 사그라들고 무기력함이 팽배해지는 것이죠. 회의실에 활기 넘치던 토론은 사라지고 동료들 사이의 웃음소리도 점차 줄어들며 사무실 전체에 무거운 침묵만이 흐르게 됩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직원들은 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결국에는 정신적, 육체적 피로를 이기지 못하고 회사를 떠나는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열심히 일하던 동료가 조용히 짐을 싸는 뒷모습을 본 적은 없으신가요? 나르시시스트 한 명의 존재가 조직 전체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인재 이탈이라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이처럼 그들의 전술은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조직의 미래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적의 파괴적인 영향력을 명확히 인식하고 더 이상 침묵하거나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이 심리적 전쟁에서 당신과 조직을 지키기 위한 적극적인 방어 전략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네, 이제는 우리가 이 보이지 않는 위협에 어떻게 맞서 싸우고 우리 자신을 지켜낼 수 있을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볼 시간입니다. 더 이상 무기력하게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겠죠. 이 심리적 전장에서 당신과 당신의 소중한 조직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어 전략, 그 5단계 방어선을 함께 구축해 볼까요? 첫 번째 방어선은 바로 감정적 거리두기, 즉 그레이록, 그레이락, 전술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타인의 감정적 반응을 먹고 사는 존재와도 같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분노, 좌절, 심지어 당신의 작은 불안까지도 자신의 우월함을 확인하는 연료로 삼죠. 마치 흐르는 강물에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는 무미건조한 회색 바위처럼 그들의 도발이나 비난에도 감정적으로 동요하지 않고 건조하고 무미건조하게 반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들의 자극에 흥분하거나 반박하기보다는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와 같이 짧고 무덤덤한 답변으로 일관해 보십시오. 감정적인 먹잇감을 주지 않으면 그들은 곧 당신에게 흥미를 잃고 다른 대상을 찾아 떠날 겁니다. 이는 마치 그들의 불꽃에 기름을 붓지 않는 것과 같아서 결국 불꽃은 스스로 사그라들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방어선은 명확한 경계 설정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타인의 경계를 침범하고 조종하려 드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업무 영역, 개인적인 시간, 심지어 감정적인 영역까지도 명확하고 단호하게 선을 그어야 합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적대감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자기 존중의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 퇴근 후 업무 연락을 시도하거나 사적인 질문을 할 때 죄송합니다만 퇴근 후에는 업무 외적인 연락은 어렵습니다. 혹은 그 부분은 제 개인적인 일이라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처럼 침착하고 일관된 태도로 당신의 한계를 분명히 전달해야 합니다. 한번 물러서면 그들은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오려 할 테니 처음부터 흔들림 없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죠. 세 번째 방어선은 모든 것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현실을 왜곡하고 거짓말을 일삼으며 심지어는 당신의 기억까지도 조작하려 들 수 있습니다. 이른바 가스라이팅의 주요 수법이기도 한데요.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여 모든 중요한 대화, 지시, 약속, 그리고 그들의 부당한 행동까지도 날짜와 시간,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꼼꼼하게 기록해 두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메일, 메시지, 회의록, 심지어는 육하원칙에 따라 정리한 개인적인 메모까지도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마치 탐정이 사건의 단서를 모으듯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은 그들의 거짓말을 무력화하고 당신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겁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여 든든한 방패를 미리 만들어 두는 셈이죠. 네 번째 방어선은 객관적 소통, 즉 사실에 기반한 대화입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대화는 감정적인 싸움으로 번지기 쉽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감정을 자극하여 이성을 잃게 만들고 그 틈을 노려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려 하죠. 그러니 그들과 소통할 때는 언제나 감정을 배제하고 오직 객관적인 사실과 데이터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당신은 항상 나를 무시하는군요. 와 같은 감정적인 비난 대신 지난 회의에서 제 의견이 2번이나 무시되었고 이번 보고서에서도 제 기여 부분이 누락되었습니다. 처럼 구체적인 상황을 제시하며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사실에 기반한 소통은 그들이 감정적으로 반격할 여지를 줄이고 당신의 주장에 무게를 더할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 5번째 방어선은 외부 지원 활용입니다. 이 싸움은 결코 혼자 감당해야 할 몫이 아닙니다. 직장 내 나르시시스트 문제는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인사팀, 상위 관리자 혹은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구해야 합니다.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황을 보고하고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나 심리 상담사의 조언을 구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전문가들은 당신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해결책을 제시하거나 당신의 심리적인 안정을 되찾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조직 차원의 개입이 문제 해결의 결정적인 열쇠가 되기도 하니 주저하지 말고 당신의 편에 서줄 든든한 조력자를 찾으십시오. 이처럼 5단계 방어선을 구축하는 것은
단순히 나르시시스트를 피하거나 그들에게 복수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진정한 승리는 상대를 꺾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 자신을 지키고 당신의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는 데 있습니다. 이 모든 전략은 나르시시스트의 파괴적인 영향력에서 벗어나 당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내면의 성체를 튼튼하게 쌓아 올리는 과정과도 같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의 먹잇감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 심리적 전쟁의 지휘관이며 당신의 평화와 존엄성을 지켜낼 힘을 온전히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무력감에 사로잡혀 있던 당신의 마음속에 이제는 단호함과 희망이라는 강력한 무기가 자리 잡게 될 겁니다. 직장 내 나르시시스트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고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는 건강한 조직 문화를 좀먹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사회 전체의 건전성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병폐죠.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본 심리적 지식과 실질적인 방어 전략들이 당신의 가장 강력한 방패이자 무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당신 스스로를 보호하고 나아가 당신 주변의 동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단단한 존재가 되시기를 응원합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전장에서 싸우고 있지만 이 지식은 당신의 발걸음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